미국 경찰 4곳이 얼마 전에 한 암호화폐 법안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좀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뜨면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 이러다가 또 막히는구나. 리플이 또 발목 잡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뜯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신던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찰이 반대한 그 부분이 사실 리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도대체 뭘 반대하는 걸까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 안에는 604조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60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만들기만 한 사람이란 점입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옮긴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만 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행처럼 빡빡하게 규제하지 말자라는 게 604조의 취지고요. 근데 경찰은 여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면죄부가 너무 넓게 적용이 되면 나쁜 사람도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나는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찰 4곳이 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낸 거고요. 은행에 갈 때 신분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코인 일부 참여자들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걱정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되는데, 이 경찰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과연 리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면은 604조가 보호하는 거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개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죠. 리플은 회사 이름이 뚜렷하고요. 회사 주소가 전부 다 공개된 미국의 정식적인 회사예요. 신분 확인 절차도 전부 다 지킵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들도 다 따르고요. 여러 나라에서 정식적인 허가까지도 받았습니다. 즉 경찰이 걱정하는 익명의 세계랑 리플은 처음부터 정반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반대했으니까 리플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상 방향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요, 리플이 코인이냐 주식이냐 하는 문제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결론은 한 가지 방향성으로 흘러갑니다. 익명의 세계를 더 빡빡하게 단속하자는 쪽인 거고, 경찰이 반대했으니까 정부는 그 익명 면죄부를 더 좁히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규칙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그런데 규칙이 까다로워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처음부터 규칙을 다 지키던 회사가 유리해질 겁니다. 바로 리플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처음부터 깨끗하게 장사하던 가게가 유리해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규칙이 불확실한 곳에는 돈을 잘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또렷하게 지키는 곳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단속이 강해지는 흐름은 리플한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법안 안에는 불법 코인 거래를 단속하는 데 쓸만한 예산들이 따로 잡혀 있고, 그 금액들이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고, 오히려 단속을 더 세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단속을 세게 하는 법인데 처음부터 규칙을 잘 지킨 리플이 손해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실 리플에게 더 중요한 법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 법은 사람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바로 세금 법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을 누가 감독하느냐를 정하는 법이었죠. 근데 이것 말고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를 정하는 법이 또 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한 의원이 이 세금 법안의 틀이 거의 다 잡혀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르면 올해 가을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금 법안 안에는 리플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거래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코인으로서 작은 물건 하나만 사도 그게 전부 다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 차익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세금을 따져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살 때마다 매번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 아무도 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세금 법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아래의 거래는 이 계산을 면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예요. 40만 원 아래의 작은 거래는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인으로 결제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근데 리플이라는 코인이 원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바로 결제, 즉 돈을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이 결제 기능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작은 거래 금액 때 이 세금 면제가 바로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다들 클래리티 법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리플의 진짜 쓸모를 살려줄 열쇠는 아무도 보지 않던 세금 법안 쪽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곧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법을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끌고 가는 루미스 의원이 직접적으로 한 말인데요. 지금 루미스 의원은 7월 초보다는 오히려 8월달 이때 휴회전이 더 현실적으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찰이 반대하고 있는 604조는요. 면죄부의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겠고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단체는 이번 반대 편제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편제는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하는 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에 가깝겠죠. 게다가 이 법안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604조가 있어도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통째로 없애기보다는요. 문구를 다듬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전부 다 지키는 리플한테 유리하고요. 세금 법안은 올해 가을 본격적인 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준비한 세금안이 서로 많이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둘이 비슷할수록 합치기가 쉽고요. 또 그만큼 통과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찰이 반대한 부분은 익명의 코인 세계 이야기일 뿐이지 리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강해질수록 규칙을 다 잘 지키는 리플의 자리는 더 단단해질 거고 그리고 정작 리플의 진짜 쓸모를 살릴 만한 열쇠는 다들 놓치고 있던 세금 법안 쪽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이 세금 법안이 정말로 올해 가을 공개가 된다면 리플의 결제 기능은 그때부터 진짜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아쉬웠던 이런 매매 습관들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상승장 오면 전부 다 팔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대부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미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한 시점에 매도와 수익 실현에 대한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평균 단가까지 기다려야지 전고점까지 올라오겠지 가만히 있으면은 회복이 되겠지 이런 것들 과거에는 충분히 가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달라진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대응들을 할 줄 아셔야지 결국에 반등장이 오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대응 자체가 가능하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